늙은이 주제 똑바로 안 해? 일자리 잃고 싶어? 착! 관리소장의 손이 아버지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비틀거렸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금빛 행운이 꼭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약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어젯밤 제가 챙겨드린 알약이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또 깜빡하셨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79이세요. 다른 분들은 쉬실 나이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어요. 큰 빌딩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데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나이 드신 후에는 청소 일을 시작하셨죠. 일을 해야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게 아버지 지론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요즘 자꾸 약을 잊으셨습니다. 혈압약은 하루에 한 번 꼭 드셔야 하는데 벌써 이번 주에만 3번째였어요. 처음엔 그냥 깜빡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반복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혈압약을 안 드시면 위험했습니다. 쓰러지실 수도 있었거든요. 이러다 큰일 나시겠네. 서랍을 열어 작은 약봉지를 꺼냈어요. 알약 2알을 넣고 물병도 하나 챙겼습니다. 점심시간에 아버지 일터까지 가려면 왕복 1시간은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전화로 약 드세요 하고 말씀드려봤자 또 잊으실 테니까요. 직접 가서 드리는 게 확실했습니다. 가방에 약봉지를 넣고 지퍼를 잠그는데 거실 쪽에서 남편 민수가 들어왔어요. 출근 준비를 하던 그가 제 가방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오늘도 가려고? 응. 약도 안 드셨더라. 매일 그러면 힘들잖아. 오늘은 그냥 전화로 말씀드리지 그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화로 말씀드려봤자 소용없어. 또 잊으실 거야. 민수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가지 말자. 아버님도 피곤하실 텐데 자꾸 찾아가면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고. 민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가 이렇게까지 말린 적은 없었거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매일 가면 너도 힘들잖아. 괜찮아. 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하지. 민수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늘만큼은 직접 가야겠어. 하루에 한 번은 꼭 드셔야 하는 약이잖아. 이러다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이었지만 눈을 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하고 웃으며 말했을 텐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라기보다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걱정돼서 그래. 민수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약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알았어. 그럼 다녀올게. 점심때 다녀올 거니까 금방이야.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보니 민수가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로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녀올게. 조심해. 정희야. 민수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기다리는 동안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까 민수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렇게 불안해하는 민수는 처음 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자꾸 잊으시는 게 단순히 깜빡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몸이 안 좋아지신 건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가방 속 약봉지를 만졌어요. 작은 비닐봉지 하나였지만 아버지에게는 꼭 필요한 거였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창밖을 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항상 웃으시던 아버지.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요즘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혹시 일이 너무 힘드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제가 매주 한 번씩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정기 검진도 받으시게 하고요. 버스가 목적지에 가까워졌습니다. 내릴 준비를 하며 가방을 챙겼어요. 하차 벨을 눌렀습니다. 버스가 멈췄어요. 빌딩 입구가 보였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 속 약봉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빌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넓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로비 안쪽 구석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청소 카트를 끌고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카트에는 김병호라고 적힌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허리를 굽힌 채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르자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이야? 왜 왔어? 약도 안 드셨잖아요. 가져왔어요.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이고, 또 깜빡했구나. 미안하다. 그걸 여기까지 가져오고. 괜찮아요. 지금 드세요. 약봉지와 물병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잠깐만 손 좀 씻고. 아버지는 카트에 달린 수건으로 손을 닦으셨습니다. 평생 손으로 일하며 사신 분이에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받아 드시려는데 갑자기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달 인원표 또 숫자 안 맞잖아. 멀리 관리소 쪽에서 누군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버지가 그쪽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저기 관리소장이야. 장성진이라고. 아, 그분이 소장님이시구나. 아버지가 작게 한숨을 쉬셨어요. 좀 까다로운 분이시거든. 괜히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일하는 게 좋아.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관리소 쪽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해야지. 이러면 회사가 곤란해진다고. 목소리 주인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붉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누군가에게 서류를 내밀며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관리소 문이 열리며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있었어요. 박순자 씨네. 아버지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순자 씨가 관리소장 앞에서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관리소장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라고. 맨날 똑같은 실수만 반복하고. 박순자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 해요?
다음엔 없어요. 관리소장이 관리소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박순자 씨가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다 아버지를 보고 눈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박순자 씨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병호 씨, 따님이세요? 네, 순자 씨. 약 가져다 줬어요. 아이고, 효녀시네. 안녕하세요. 박순자 씨가 저한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약 자꾸 잊으시지? 제가 옆에서 챙겨드려야 하는데 일하다 보면 저도 깜빡해요. 박순자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가끔 올게요. 고맙네요. 박순자 씨가 관리소 쪽을 힐끗 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오늘은 빨리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소장님 기분이 안 좋으셔서 무슨 일 있으세요? 인원 명단 때문에 아침부터 난리예요. 뭔가 잘못됐나 봐요. 아버지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명단이요? 네. 청소 인력 명단. 숫자가 안 맞는다나 뭐라나. 박순자 씨가 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인데 맨날 우리한테 화풀이 하시니까. 아버지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눈에 띄지 말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아버지, 약 드세요. 아, 그래. 아버지가 약을 드시려는데 관리소장이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그의 시선이 아버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 저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었는데요. 관리소장이 아버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병호 씨, 어제 3층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했던데?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긴 뭘 다시 해요. 돈 받고 일하면서 그렇게 대충대충 하면 어떡해요? 아버지가 고개를 더 숙이셨어요. 죄송합니다. 나이 드셨다고 봐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진작에 잘렸어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를 저렇게 대하는 게 너무 불쾌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였어요. 관리소장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즘 청소 인력들이 다 이래요. 돈은 받으려고 하면서 일은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죠.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소장이 다시 관리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순자 씨가 저희 옆으로 와서 작게 말했어요. 맨날 저래요. 참으세요. 아버지가 작게 한숨을 쉬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원래 저런 분이야. 너무하시네요.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데. 됐어, 정이야. 그냥 일이니까. 어디 가나 저런 사람들은 있어. 아버지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체념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어요. 이제 갈 거지? 점심시간 다 가는데. 네, 약 꼭 챙겨 드세요. 그래, 알았어. 고맙다.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봐. 조심히 가고. 네. 아버지도 힘내세요. 저는 아버지께 인사하고 로비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아까 관리소장의 태도가 자꾸 떠올랐어요. 너무 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대우받으며 일하신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인데 저런 말을 들으며 일하셔야 한다니요. 출구로 나가려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까 민수가 보였던 불안한 표정, 그리고 지금 관리소장의 고압적인 태도, 박순자 씨가 말했던 명단 숫자가 안 맞는다는 말. 문득 민수가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청소용역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과 계약을 맺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아버지 일자리를 구해주셨던 거예요. 민수가 회사에서 뭔가 들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다시 출구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관리소 쪽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병호 씨, 잠깐 이리 와봐요. 아버지가 카트를 놔두고 관리소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저는 출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뭔가 불안했어요. 관리소 입구 근처였어요. 관리소장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괜히 나설 필요 없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싹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아버지 뺨을 때렸습니다. 아버지가 비틀거리셨어요. 손에 들고 계시던 약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약 알약들이 바닥에 굴러갔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맞고 계셨어요. 제 아버지가요. 왜 때려요?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달려갔어요. 관리소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분 딸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를 때리는 거예요? 딸, 아, 그래서 아까부터 여기 서 있었구나. 관리소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김병호 씨, 딸한테까지 고자질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약 드리러 온 거예요. 아버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가자.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사람을 때렸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관리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서류를 잘못 봐서 회사가 곤란해진 거라고요. 서류를 잘못 봤다고 사람을 때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김병호 씨가 괜한 오해를 해서 말이 길어진 거예요. 관리소장이 말을 바꿨습니다. 표정도 달라졌어요. 아까와 달리 온화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그건 업무상 문제니까 따님이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 없긴요. 사람 때려놓고 무슨 소리예요?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어깨를 친 거예요. 그렇죠, 김병호 씨? 관리소장이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야, 그냥 가자. 아버지, 됐어. 일 망치지 마라. 아버지 목소리가 낮았어요. 체념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착각한 거야. 착각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정희야. 아버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리소장을 향해 고개를 숙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면 됐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관리소장이 관리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버지, 왜 그래요? 왜 사과를 하세요? 됐어. 그냥 가자. 아버지가 바닥에 떨어진 약봉지를 주우셨어요. 알약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저도 무릎을 꿇고 알약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요. 맞으셨잖아요. 괜찮다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약봉지를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그때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보였어요. 아까 아버지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주워봤어요. 청소인력 근무 명단 3월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제 손에서 종이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먼저 펼쳐봤어요. 이름들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청소인력 명단이죠? 이게 왜요? 줘봐. 아버지가 다시 가져가려 하셨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문제예요? 이 명단 때문에 맞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가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로비 밖으로 나가셨어요. 빌딩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저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왜 사과하세요?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어요? 그냥 내가 저런 걸 보게 해서.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뺨이 아직도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명단이 뭐예요? 아버지가 명단을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청소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거야. 관리소 앞에서. 그래서요? 아버지가 명단을 손가락으로 짚으셨어요. 여기 적힌 사람들 중에 절반은 여기서 일하네. 우리 반은 5명밖에 없거든. 5명이요? 그래. 나, 순자 씨, 그리고 3명 더. 그게 전부야. 근데 이 명단엔 15명이 적혀 있어. 아버지가 명단을 다시 펼쳐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예요? 그게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소장한테 물어본 거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때리신 거예요? 처음엔 아니었어. 그냥 내가 잘못 본 거라고 했어. 다른 현장 명단이 섞인 거라고. 근데 내가 자꾸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화를 내신 거죠? 응. 괜히 나서지 말라고. 내가 뭘 안다고 하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뺨을 만지셨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 가야 돼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요. 아버지,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안 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신고하면 일자리 잃어. 일자리는 무슨 아버지가 맞으셨는데요? 그래도 안 돼. 나이 많은 사람이 일자리 구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아무도 안 뽑아줘.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민수회사도 곤란해질 수 있어. 민수회사요? 민수회사가 여기랑 계약 맺은 거잖아. 문제 생기면 민수한테도 피해가.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응? 하지만 아버지. 정희야, 부탁이야. 나 때문에 민수까지 힘들어지는 건 싫어. 아버지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때 박순자 씨가 다가왔습니다. 로비 밖까지 나오신 거예요. 병호 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박순자 씨가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를 지었어요. 정희 씨, 아까 일 봤어요. 놀랐죠? 네, 소장님이 너무하시네요. 맨날 저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죠. 박순자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박순자 씨를 봤습니다. 순자 씨, 제 번호 아시죠? 네, 저번에 전화드렸을 때 저장했어요. 혹시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한테 꼭 전화 주세요. 무슨 일이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소장님이 또 뭐라고 하시거나 이상한 일 있으면요. 박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알겠어요. 제가 병호 씨 옆에서 잘 지켜볼게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나 들어가야 돼. 일해야지. 지금 들어가시게요? 응. 안 그러면 또 뭐라고 할 거야. 아버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 명단도 그냥 잊어버려. 아버지가 제 손에서 명단을 가져가려 했지만 저는 꼭 쥐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정희야. 아버지, 저 이거 가지고 있을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알았어.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민수한테. 알겠어요. 아버지와 박순자 씨가 빌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분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박순자 씨가 돌아보며 저한테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손에 쥔 명단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명단을 다시 펼쳐봤어요. 15명의 이름. 아버지 말씀대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5명 뿐이라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신고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민수 때문에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명단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민수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여보세요? 정희야, 나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아까 고마웠다고 전화했어.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별 말씀을요. 약은 꼭 챙겨 드세요. 그래, 알았어.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지금 퇴근하는 길이에요. 그래, 조심히 가고. 네, 아버지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뭔가 말하려다 마신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계속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관리소에서 나오실 때의 어두운 표정, 그리고 방금 전화에서의 이상한 말투,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계속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다시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귀찮아 하실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누구지? 이 시간에 오는 사람이 없는데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택배 기사였습니다. 네, 택배요. 제가 주문한 게 없는데요. 김정혜 씨 맞으시죠? 여기 택배 왔는데요. 이상했습니다. 주문한 게 없는데요. 문을 열었어요. 택배 기사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여기 사인 부탁드려요. 사인을 하고 상자를 받았어요. 택배 기사가 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상자를 봤어요. 보내는 사람 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상자를 흔들어 봤습니다. 무거운 게 아니었어요. 조심스럽게 뜯어봤습니다. 안에 작은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이었어요. 빌딩 앞에서 청소 카트를 끌고 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보낸 거지? 관리소장? 아니면 다른 누군가? 다시 상자를 봤어요. 송장에 적힌 발송지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빌딩이 있는 곳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여보, 정희야, 나 지금 퇴근하는데 오늘 회사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민수 목소리가 불안했어요. 무슨 일인데? 부장이 나를 불러서 물어봤어. 최근에 서버 접속 기록 있냐고. 서버 접속? 응. 내가 며칠 전에 급여 내역 본 거 말이야. 들킨 것 같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어? 모른다고 했어. 업무 때문에 봤다고. 근데 부장 표정이 의심하는 것 같았어. 조심해야겠다. 응. 최대한 티 안 내고 있어. 근데 불안해. 오늘 하루 종일 부장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이상한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그 빌딩 현장 얘기가 나왔는데 부장이 갑자기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왜? 모르겠어.
근데 분위기가 이상했어.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 민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정희야, 나 집 근처인데 이상한 차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 뭐? 까만색 승용차야. 아까부터 계속 뒤에 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집 앞 골목 입구쯤. 빨리 집으로 와. 뛰어.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현관문 쪽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복도를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5분 후 민수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응. 집 가까이 오니까 차가 사라졌어. 민수가 창문으로 가서 밖을 봤어요. 지금은 없네. 민수야, 이것 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아까 택배로 왔어. 보내는 사람 없이. 민수가 사진 뒷면을 봤어요.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거 협박이잖아. 응. 민수가 사진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정희야,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돼. 아버지가 신고하지 말래. 아버님은 모르시잖아. 이렇게까지 될 줄. 민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한테까지 이러는 거야. 위험해.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수한테 피해가는 건 싫어. 일단 기다려보자. 며칠만. 며칠을 기다려? 이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르는데? 알아. 근데 아버지가 말을 멈췄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아버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전도 중요해. 이건 장난이 아니야.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사진 뒷면의 글씨.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누가 보냈을까요? 관리소장일까요? 아니면 민수 회사 부장?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전화를 끊지 않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수를 깨웠습니다. 민수야. 응? 왜? 방금 이상한 전화 왔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숨소리만.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번호 확인했어? 모르는 번호야. 민수가 제 핸드폰을 받습니다. 이거 저장해둬. 혹시 또 오면 받지 마. 응. 민수가 저를 안았어요. 무서워? 응.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지만 민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출근해야지. 민수가 피곤한 얼굴로 말했어요. 응. 너도? 응. 오늘 회의 있어서.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봤습니다. 조심해. 회사에서. 알아. 너도. 민수가 출근하고 저도 준비했어요. 회사에 가는 길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어요. 일을 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 생각만 났어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오늘은 아무 일 없으셨어요? 응, 조용해.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혹시 소장님이 또 뭐라고 하시면 저한테 바로 전화 주세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오후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순자 씨였어요. 여보세요? 정희 씨, 저 박순자예요. 박순자 씨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네, 순자 씨. 무슨 일이세요? 방금 병호 씨가 소장한테 또 불려가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요? 네. 아까 10분 전에 관리소로 들어가셨는데 아직 안 나오세요. 무슨 일로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장이 계속 화내고 있어요.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갈게요. 여기로요? 네.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상사한테 갔어요. 팀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조퇴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말을 멈췄어요. 팀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 다녀와. 아버님 괜찮으시길. 감사합니다. 서둘러 회사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빌딩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아버지 생각만 났습니다. 또 맞으신 건 아닐까요? 30분 후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박순자 씨가 구석에서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정희 씨, 순자 씨, 아버지는요? 아직 관리소 안에 계세요. 얼마나 들어가 계셨어요? 한 30분쯤 됐어요. 박순자 씨가 관리소 쪽을 봤습니다. 아까 소장이 화내는 소리 들렸는데 지금은 조용해요. 제가 가볼게요. 관리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병호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 명단 어디 있어요? 장 소장 목소리였습니다. 버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딸한테 줬죠? 아닙니다. 그럼 어디 갔어요? 명단이 없어졌어요. 모릅니다. 제가 버렸다니까요. 김병호 씨,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그 명단은 회사 기밀 문서예요. 유출되면 안 돼요. 유출 안 했습니다. 버렸어요. 어디에 버렸어요? 쓰레기통이에요. 어느 쓰레기통? 기억 안 납니다. 장 소장이 책상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병호 씨, 똑바로 얘기하세요. 정말 모릅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대화가 멈췄어요. 누구세요? 저 김병호 씨 딸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장 소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왜 또 왔어요? 아버지 찾으러 왔어요. 지금 업무 중이에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얼마나 더 걸리는데요? 그건 장 소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뒤에 아버지가 보였어요.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버지, 정희야, 괜찮아. 기다려. 뭐가 괜찮아요? 지금 30분 넘게 들어가 계시잖아요. 장 소장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따님, 지금 중요한 업무 얘기하고 있어요. 방해하지 마세요. 업무 얘기가 30분 넘게 걸려요? 그건 아버지 나가요. 지금 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장 소장이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김병호 씨,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제가 할 말은 다 했어요. 아버지가 관리소 밖으로 나오셨어요. 장 소장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따님, 아버지한테 잘 말씀하세요. 명단 찾아서 돌려주라고. 무슨 명단이요? 아버지가 알아요. 장 소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를 봤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아버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다가왔어요. 병호 씨, 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순자 씨. 박순자 씨가 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아버지가 물을 마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요. 안 돼. 일해야지. 오늘은 쉬세요. 제가 소장한테 말할게요.
정희야, 그러면 안 돼. 왜요?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신데.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일하는 게 나아. 집에 가면 더 불안해. 아버지 눈빛이 진지했어요. 알겠어요. 박순자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희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아버지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박순자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희 씨, 조심하세요. 네. 소장이 계속 명단 얘기해요. 병호 씨한테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도 물었어요. 병호 씨가 뭘 주머니에 넣는 거 봤냐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모른다고 했죠. 근데 소장이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박순자 씨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이상한 사람이요? 네. 정장 입은 남자였어요. 소장이랑 한참 얘기하고 갔어요. 누구였는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용역회사 사람 같았어요. 명함을 보니까 우주 클린 서비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민수 회사였습니다. 혹시 그 사람 이름 보셨어요? 김모였더라. 김재훈? 아니, 김재욱? 잘 기억이 안 나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수 회사에서 사람이 왔다는 건 회사에서도 이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순자 씨, 혹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들으셨어요? 잘은 못 들었는데 명단 얘기하는 건 들었어요. 그리고 처리라는 말도. 처리요? 네.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박순자 씨 표정이 어두웠어요. 정희 씨,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까지 나선 거면.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아버지한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먼저 갈게요. 응, 조심히 가고. 아버지도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순자 씨 옆에 계세요. 알았어. 빌딩을 나왔습니다.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민수야, 지금 통화 가능해? 응, 잠깐 기다려. 민수가 어디론가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됐어. 무슨 일이야? 오늘 너희 회사에서 사람이 아버지 일터에 왔대. 김재욱이었나? 김재훈? 김재훈? 우리 부장이야.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부장이 직접 갔어? 뭐하러? 명단 얘기하러. 그리고 처리해야 한다고 했대. 민수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민수야? 정희야, 이거 정말 위험한 것 같아. 민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장이 직접 나섰다는 건 회사 차원에서 이 일을 막으려는 거야.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우리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박순자 씨가 노무사 연락처 줬어. 윤소라 씨라고. 노무사? 응. 노동 문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래. 연락해 볼까? 그래, 해봐.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윤소라 노무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순자 씨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말씀하세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맞으신 일 명단, 협박 택배, 이상한 전화, 그리고 오늘 부장이 방문한 일까지. 윤소라 씨는 조용히 들었어요. 심각하네요. 빨리 만나야겠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어때요? 6시쯤? 네, 가능해요. 제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녁 6시 윤소라 노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민수도 함께 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윤소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았어요.
윤소라 씨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전화로 대략 들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명단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윤소라 씨가 명단을 꼼꼼히 봤어요. 청소인력 근무 명단이네요. 3월분. 네. 아버지가 주우셨어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5명이요. 근데 명단엔 15명이 적혀 있어요. 윤소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유령 인력 사례네요. 유령 인력이요? 네. 실제로는 일 안 하는 사람들 이름을 명단에 올려놓고 그 사람들 급여를 누군가 가져가는 거예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저희 회사가 그 빌딩이랑 계약 맺었어요. 청소 용역으로. 그럼 용역회사에서도 연루된 거네요. 윤소라 씨가 민수를 봤습니다. 혹시 회사 내부 자료 접근 가능하세요? 어느 정도요? 근데 불법으로 봐야 해요. 괜찮아요. 일단 급여 지급 내역이 필요해요. 실제로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할 수 있어요. 이미 봤어요. 그럼 그것도 가져오세요. 윤소라 씨가 다시 명단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해요. 뭐요? CCTV 영상이요. 폭행 장면이 찍혀 있을 거예요. 어떻게 구하죠? 제가 빌딩 관리 회사에 정보 공개 청구할게요. 폭행 사건이니까 법적으로 줘야 해요. 윤소라 씨가 노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협박 증거도 모아야 해요. 택배로 온 사진이랑 이상한 전화 기록 다 가지고 있어요. 좋아요. 이 정도면 신고 가능해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에서 조사 들어가요. 횡령죄, 폭행죄, 협박죄로. 윤소라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언 드릴게요. 네. 아버님한테 더 이상 현장에 안 가시라고 하세요. 위험해요. 그래도 일하셔야 하는데 장 소장이 뭘 할지 몰라요. 명단 일로 이미 폭행했잖아요.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윤소라 씨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리고 박순자 씨 말씀으로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셨죠? 네. 3년 전에.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다치셨대요. 그리고 퇴직하셨다고. 사고였나요? 아니면? 윤소라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건 확인이 안 됐어요. 다들 사고라고 하는데 타이밍이 이상했대요. 윤소라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아버님이 위험해요. 최소한 조사 끝날 때까지는 쉬시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증거 더 모아야 해요. 박순자 씨한테 부탁해서 다른 증언도 받고. 윤소라 씨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일단 CCTV 청구 넣을게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빨리 받을 수 없어요? 빌딩 관리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장 소장이랑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 그럼요. 법원에 가압류 신청하면 돼요.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결국 받을 수 있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뭘 해야 해요? 최대한 티 안 내세요. 부장이 의심하고 있으면 더 조심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회사 내부에서 이 일에 대해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 기록해 두세요. 날짜, 시간, 내용 다. 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어떡하지? 제가 민수한테 물었어요. 일단 윤소라 씨 말대로 해야지. 증거 더 모으고. 아버지가 안 쉬실 것 같은데. 설득해야지. 위험하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응, 정희야. 아버지, 며칠만 일 쉬세요. 왜? 무슨 일인데? 제가 지금 노무사랑 상담하고 있어요. 아버지 일 때문에. 정희야, 내가 뭐라고 했어? 신고하지 말라고. 아버지, 이대로 둘 수 없어요.
오늘 민수 회사 부장까지 나타났어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알았어. 며칠만. 감사해요, 아버지.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수가 노트북을 켰어요. 급여 내역 파일 찾아볼게. 민수가 회사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떠 있었어요. 여기 봐. 이게 그 빌딩 현장 급여 지급 내역이야.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매달 15명치가 나가고 있어. 근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5명 뿐이지. 그래. 나머지 10명 급여는 어디 갔을까? 민수가 화면을 내렸어요. 여기 봐. 부장 계좌로 매달 1,0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어. 1,000만 원? 응. 출처가 개인 계좌야. 이름은 장성진. 관리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부장이랑 소장이 나눠 먹는 거네. 그런 것 같아. 민수가 파일을 USB에 저장했어요. 이거 윤소라 씨한테 줘야겠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박순자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순자 씨, 혹시 예전에 명단 문제 제기했던 분 연락처 아세요? 그분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분은 연락 안 돼요. 번호도 바꾸셨대요. 근데 그분이랑 친했던 분은 있어요. 내일 연락처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오후 박순자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 씨 연락처 구했어요. 정말요? 네. 이분이 그때 그분이랑 같이 일했던 분이에요. 이영자 씨라고. 박순자 씨가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호 씨 딸 정희라고 합니다. 박순자 씨 소개로 연락드렸어요. 아, 병호 씨 따님이시구나. 무슨 일이세요? 혹시 3년 전에 명단 문제 제기하셨던 분 아세요? 이영자 씨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최민석 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분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분 지금 안 좋아요. 어떻게 안 좋으신데요?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못 쓰세요. 병원에 오래 계셨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고가 정말 사고였나요? 이영자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경찰은 사고라고 했는데 민석 씨는 밀렸다고 했어요. 밀렸다고요? 네. 계단에서 누가 밀었다고.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사고 처리됐죠. 누가 밀었는지는 모르세요? 민석 씨도 몰라요. 뒤에서 갑자기 밀려서 못 봤대요. 이영자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 씨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위험해요. 자기들 비리 들키면 뭐든지 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한테 말했어요. 민수야, 3년 전 그분 밀렸대. 누가?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야? 증거는 없지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신대.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 알아. 그날 밤 저희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명단, 급여 내역, 협박사진, 이상한 전화 기록, 그리고 이영자 씨 증언까지 윤소라 씨한테 보낼 자료였습니다. 며칠 후 윤소라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정보 공개 청구 거부당했어요. 예상했어요? 네. 빌딩 관리 회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제공이 어렵다고 하네요. 그럼 어떡해요? 법원에 신청할게요. 긴급으로. 이틀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CCTV 확보했어요. 정말요? 네. 영상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이메일로 영상 파일이 왔습니다. 민수와 함께 봤어요. 빌딩 로비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는 제가 목격한 그날이었어요. 화면에 아버지와 장 소장이 보였습니다.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뭔가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명단이었어요. 장 소장이 손을 뻗어 명단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뒤로 물러났어요. 장 소장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뭔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찰싹 장 소장이 아버지 뺨을 때렸습니다. 아버지가 비틀거렸어요. 다시 보는 장면인데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고 장 소장이 아버지 귀에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협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장 소장이 손가락으로 아버지를 가리키며 위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려오는 모습도 보였어요. 영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장 소장이 관리소 안으로 들어가고 아버지가 바닥에 떨어진 알약들을 주우시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함께 죽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신고할 수 있어. 윤소라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상 확인했어요. 어때요? 폭행 장면 나왔죠? 네. 선명하게 찍혔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언제 갈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해요. 그럼 내일 제가 동행할게요. 오전 10시에 강남경찰서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드디어구나. 응.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정말 끝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경찰 신고하러 가요. 정희야.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증거 다 모았어요. CCTV 영상도 있고 명단도 있고.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알았어. 조심해. 네. 아버지도 내일은 꼭 집에 계세요. 그래, 알았어. 다음 날 아침 10시 강남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윤소라 씨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왔어요? 네. 민수 씨도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이 왔습니다. 좋아요. 들어가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로 안내받았어요. 형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신고하시러 왔다고요? 네. 자리에 앉았어요. 윤소라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신고인의 법률 대리인 윤소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폭행, 횡령, 협박 사건으로 신고하러 왔습니다. 형사가 노트를 펼쳤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명단을 주운 일, 관리소장한테 맞으신 일, 유령 인력, 협박 택배와 전화, 민수회사 부장의 연루. 형사가 꼼꼼히 적었어요. 증거 있으신가요? 명단을 꺼냈습니다. 이게 청소 인력 명단이에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5명인데 15명이 적혀 있어요. 형사가 명단을 봤어요. 이게 횡령 증거가 되나요? 네. 그리고 급여 지급 내역도 있어요. 민수가 USB를 건넸습니다. 이게 용역회사 급여 지급 내역이에요. 15명치가 나가는데 실제로는 5명만 일해요. 형사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엑셀 파일이 열렸어요. 형사가 화면을 내리며 확인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 가능한가요? 네. 부장 계좌로 매달 1,000만 원씩 들어가요. 장성진 관리소장 명의 계좌에서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관리소장이랑 부장이 공모한 거네요. 네. 폭행 증거는요? CCTV 영상 있어요. 윤소라 씨가 USB를 하나 더 건넸습니다. 형사가 영상을 재생했어요. 폭행 장면이 나왔습니다. 형사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정도면 명백한 폭행이네요. 네. 그리고 협박도 있어요.
협박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형사가 사진을 봤어요. 이게 언제 왔어요? 나흘 전이요. 택배로요. 보낸 사람은 모릅니다. 송장에 발송지만 적혀 있었어요. 어디서요? 빌딩이 있는 곳이요. 서울 강남구. 형사가 사진 뒷면을 봤어요.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네요. 그리고 이상한 전화도 왔어요. 핸드폰 통화 기록을 보여드렸습니다. 새벽 2시에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 왔는데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들렸어요. 형사가 기록을 봤어요. 번호 추적해 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민석 씨가 명단 문제를 제기했던 일, 일주일 후 계단에서 떨어진 일, 형사가 메모를 했어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다리를 못 쓰세요. 후유증으로. 그리고 그분은 밀렸다고 했대요. 사고 조사는요? 사고로 결론 났대요. 증거가 없어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조사 가능할 것 같네요. 이번 사건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요? 네. 일단 접수하겠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작성했어요. 조사 들어갈게요. 며칠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일주일 정도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 그러니까 아버님은 안전한가요? 지금은 집에 계세요. 일 안 하시고.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조사 끝날 때까지는 외출도 자제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혹시 또 협박이나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형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24시간 연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윤소라 씨가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경찰에서 조사 들어갈 거예요. 정말 끝날 수 있을까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윤소라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희 씨가 용기 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참고 살거든요. 겁나서. 아버지 때문이에요. 좋은 딸이네요. 윤소라 씨가 명함을 다시 건넸어요. 혹시 또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조사 진행되는 동안 뭐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어. 민수야말로. 회사 일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옳은 일 한 거잖아. 회사는 어떡하려고?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 부장이 조사받으면 회사도 난리 날 거야. 나한테도 영향 갈 수 있고. 미안해. 왜 미안해? 내 잘못도 아닌데. 민수가 웃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신고했어요. 그래. 경찰에서 조사 들어갈 거래요.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알았어. 아버지 목소리가 복잡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고생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정희야. 네. 고맙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나 그냥 참고 살았을 거야. 아버지, 정말 고맙다. 내 딸이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요. 아버지 딸이어서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민수 품에 안겼어요. 울어? 응. 기쁜 거야. 민수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좀 안심이 되네. 응.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박순자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 씨. 네, 순자 씨. 혹시 경찰 신고하셨어요? 네. 오늘 했어요.
박순자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소장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어떡해요? 계속 전화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일찍 퇴근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눈치챈 걸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순자 씨 조심하세요. 조사 시작되면 소장이 뭘 할지 몰라요. 네. 정희 씨도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한테 말했습니다. 소장이 오늘 이상했대. 눈치챈 것 같네. 응. 불안한 밤이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또 이상한 전화가 올까 봐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순자 씨였어요. 정희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소장이 출근 안 했어요. 네, 아침부터 안 보여요. 전화도 안 받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오늘 아침부터요. 원래 8시에 출근하시는데 지금 11시인데도 안 오셨어요. 혹시 연락 안 되세요? 네. 관리소 직원들도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으신대요. 뭔가 이상했어요. 순자 씨, 혹시 어제 소장이 뭐라고 하시는 거 들으셨어요? 전화 받으면서 알겠습니다. 이런 말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완전히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알겠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민수를 깨웠습니다. 민수야, 소장이 출근 안 했대. 뭐?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도망친 건가? 모르겠어. 근데 전화도 안 받는데. 민수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형사한테 연락해야겠다. 형사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신고했던 사람인데요. 장성진 관리소장이 오늘 출근 안 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형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혹시 연락처 아세요? 잠깐만요. 박순자 씨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씨, 소장님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번호가 왔습니다. 형사한테 전달했어요. 감사합니다. 추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가 회사에 출근 준비를 했어요. 나 회사 가야 돼. 괜찮겠어? 응. 오늘 회의 있어서 빠지면 안 돼.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봤습니다. 부장도 오늘 출근할까? 모르겠어. 근데 소장이 안 나타났으면 부장도. 말을 멈췄어요. 둘이 짜고 도망친 건 아닐까요? 조심해. 회사에서. 응. 너도. 민수가 출근하고 저는 집에서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형사한테서 연락이 올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어요. 형사였습니다. 장성진 관리소장 위치 파악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인천공항이요. 공항이요? 네. 출국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출국 금지 조치 넣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공항 경찰에서 확보했어요. 곧 조사받을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부장은요? 김재훈 부장도 소환 통보 나갔어요. 오늘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회사로 통보하신 거예요? 네. 회사 대표번호로 연락했습니다. 민수 회사에 난리가 났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소장 공항에서 잡혔대. 부장도 오늘 오후 4시에 경찰 출석해야 한대.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 회사 지금 난리야. 부장 사무실 비어 있어. 안 온 것 같아. 괜찮아? 응. 근데 다들 수군거려.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들 있는 것 같아. 오후 3시 박순자 씨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정희 씨, 경찰이 왔어요. 거기로요?
네. 빌딩에 지금 관리소 조사하고 있어요. 무슨 조사요? 서류 가져가고 컴퓨터도 압수하고 있어요. 다른 직원들은요?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순자 씨는 괜찮으세요? 네. 저는 괜찮아요. 경찰이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명단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대로 말했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5명 뿐이라고. 근데 명단에는 15명이 적혀 있다고. 잘하셨어요. 정희 씨, 이거 뉴스 나올 것 같아요. 기자들도 와 있어요. 기자요? 네. 로비에 몇 명 있어요. 사진 찍고 있고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응, 어떻게 됐어? 부장 경찰서 갔대 4시에. 정말? 응, 회사에서 난리야. 대표이사가 긴급회의 소집했어. 너도 들어가? 아니, 임원들만. 근데 복도에서 다 들려. 목소리가 엄청 커. 뭐라고 해? 부장 징계하고 계약 전부 재검토한대. 그리고 경찰 조사 적극 협조하라고. 그럼 너는 괜찮은 거야? 아직 모르겠어. 근데 나한테 직접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 다들 눈치만 보고. 민수 목소리가 피곤했어요. 일찍 들어와. 오늘은 6시쯤 갈게. 전화를 끊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에서 청소용역 비리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관리소장이 유령 인력을 이용해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빌딩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관리소를 압수수색하고 장성진 관리소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장 소장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어요. 또한 용역업체 임원도 공모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민수회사 건물이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번 사건은 청소 노동자가 우연히 발견한 인력 명단에서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인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이름이 기재돼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 노동자가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경찰은 횡령 규모가 2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3년 전 유사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가 끝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정희야. 네, 아버지. 뉴스 보셨어요? 응, 봤어.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 왜요? 아버지가 뭐 잘못하신 거 없잖아요. 내가 그냥 참았으면 이렇게 크게 안 됐을 텐데. 아버지, 참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잘못한 사람들이 벌 받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경찰에서 다 조사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고맙다, 정희야.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응. 근데 회사 분위기가.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들 나를 쳐다봐. 내가 고발한 거 아는 것 같아. 누가 그래? 아무도 직접 말하진 않아. 근데 느껴져. 복도 지나갈 때 다들 쑥덕거리고. 신경 쓰지 마. 너 잘못한 거 없잖아. 알아. 근데 민수가 말을 멈췄어요. 내일 인사팀에서 나보자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모르겠어. 그냥 면담하자고만 했어. 설마 징계는 아니겠지? 모르겠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후회 안 해. 옳은 일 한 거니까. 근데 솔직히 무서워. 저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윤소라 씨였습니다. 정희 씨, 뉴스 봤어요? 네, 봤어요. 잘 됐어요. 이제 여론도 우리 편이에요.
정말요? 네. 온라인 기사 댓글 보세요. 다들 응원하고 있어요. 기사를 검색했어요. 정말로 댓글이 많았습니다. 용기 낸 노동자분께 박수를. 이런 비리 더 많이 밝혀졌으면. 따님도 대단하시네요. 눈물이 났습니다. 윤소라 씨 감사해요. 아니에요. 정희 씨가 용기 낸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 조사 끝나면 검찰로 넘어가요. 그리고 재판 받게 되죠. 시간 얼마나 걸려요? 조사는 한 달 정도, 재판은 몇 달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증거가 명확하니까 유죄 판결 나올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요? 안전해요. 피해자니까 오히려 배상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폭행 피해에 대한 배상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천만에요. 조사 진행되는 동안 연락 계속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 앉았어요. 이제 진짜 끝나는 거야? 응. 윤소라 씨가 그러는데 유죄 판결 나올 거래. 다행이다.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민수야말로. 우리 잘 견뎠어.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일찍 일어났어요. 회사 가야지. 인사팀 면담이지? 응. 민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괜찮을 거야. 알아. 하지만 민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뭐라고 하면 연락해. 그래. 민수가 출근하고 저도 회사에 갔습니다. 일을 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민수 생각만 났습니다. 오전 11시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민수 목소리가 침울했어요. 어떻게 됐어? 경고 처분이야. 그리고 인사고가 최하 등급. 그게 뭔데? 이번 연말까지 승진 탈락이고 보너스도 없어. 그리고 인사 기록에 남아. 그래도 정직은 면한 거잖아. 응. 근데 민수가 말을 멈췄어요. 근데 뭐? 분위기가 이상해. 다들 나를 피해. 피한다니?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 그리고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다들 자리 피하더라.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신경 쓰지 마.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럴까? 응.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알아. 근데 힘들어. 5년 동안 같이 일한 사람들인데.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팀장이 나를 다른 팀으로 옮긴대. 다른 팀으로? 응. 지금 팀에 있으면 분위기 이상하다고. 새로운 팀에서 다시 시작하래. 그것도 징계야? 아니, 그건 아니고 배려라고 하는데 솔직히 쫓겨나는 기분이야. 전화 너머로 민수가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조금만 참아. 우리 이겨낼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윤소라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 씨, 무슨 일이세요? 상황을 설명했어요. 윤소라 씨가 들었습니다. 경고 처분이면 다행이네요. 정직이나 해고보다는 낫죠. 근데 인사고가 최하 등급이래요. 승진도 안 되고. 그건 회사 재량이에요. 불법은 아니고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나중에 부당한 대우 받으면 그때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민수 씨한테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이런 시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오후에 박순자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 씨, 오늘 경찰이 또 왔어요. 무슨 일로요? 다른 직원들 조사하러요. 저도 조사받았어요. 뭐라고 물어보던가요? 명단에 대해서요. 언제부터 이상했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순자 씨는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대로 다 말했어요. 2년 전부터 명단이 이상했고 소장이 관리했다고. 다른 분들도요? 네.
다들 조사받았어요. 이영수 씨, 최민호 씨, 강대식 씨, 우리 반 사람들 전부요. 그럼 빌딩은 지금 어떤가요? 조용해요. 소장이 없으니까 관리소 부소장이 임시로 일 맡았어요. 분위기는요? 다들 불안해해요. 우리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약이요? 청소용역 계약이요. 민수 씨 회사랑 맺은 거. 이번 일로 깨질 수도 있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순자 씨도 일자리 잃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새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를 다시 고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걱정 많으시겠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이번 일로 잘못된 게 바로잡혔으니까요. 박순자 씨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순자 씨 강하시네요.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전화를 끊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가 퇴근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힘들었어? 응.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하루 종일 혼자 밥 먹었어. 다들 나랑 밥 안 먹으려고 해. 민수야, 괜찮아. 익숙해지면 되겠지. 하지만 민수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어요. 새 팀은 언제가? 다음 주부터래. 총무팀으로. 거기는 어때? 모르겠어. 처음 가보는 팀이야. 민수가 넥타이를 풀었어요. 정희야, 나 이 회사 계속 다녀야 하나? 그게 무슨 소리야? 다들 나를 배신자 취급해. 회사 망하게 한 놈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어. 오히려 비리 밝혀낸 건데. 알아. 근데 회사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 부장 구속되고 회사 이미지 나빠지고 다 내 탓이야.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차라리 그만둘까? 민수야, 지금 그만두면 안 돼. 내가 지는 거야. 조금만 참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당연한 거지. 며칠 후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장성진 소장 구속됐습니다. 구속요? 네. 횡령 혐의가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서요. 그럼 부장은요? 김재훈 부장도 구속영장 신청했어요. 곧 결정 날 겁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충분해서 기각될 가능성은 낮아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3년 전 사건도 재조사 들어갔어요. 최민석 씨 사건이요. 정말요? 네. 당시 사고 기록 다시 확인하고 관련자들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민석 씨는 알고 계세요? 네. 연락드렸어요. 협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행이에요. 정희 씨 덕분에 오래된 사건도 밝혀질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민수한테 말했어요. 소장 구속됐대. 부장도 곧 구속될 거래. 민수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장님이 왜? 안타까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잖아. 5년 동안. 민수야, 그 사람 비리 저지른 거야. 알아. 근데 그래도 복잡해.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에서 소문 다 났어. 부장님 구속된다고. 다들 충격받았어. 당연하지. 그리고 다들 나한테 책임 돌리더라. 내가 고발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다고. 말도 안 돼. 나도 알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민수가 소파에 기댔어요. 정희야, 우리 이거 잘한 거 맞지? 당연하지. 왜 그래? 요즘 자꾸 헷갈려.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이상하게 보니까. 저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수야, 우리 잘한 거야. 확실해. 그래. 응. 아버지 구한 거잖아.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다음 날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소장 구속됐다며? 네. 어제 연락 받았어요. 다행이다. 이제 좀 안심이 되는구나. 아버지는 어떠세요? 나 괜찮아. 요즘 집에서 쉬고 있어. 일은 언제 다시 하실 거예요? 글쎄,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순자 씨가 그러시던데 새 업체 들어올